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오늘 후유장애 특약 중에서도 굉장히 약관의 내용이 많잖아요. 장애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가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이제 질병과 기존의 손해보험의 상해 그리고 생명보험의 재해후유장애 이렇게 좀 질병과 상해로 좀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질병인지 상해인지 좀 다투게 되는 내용들을 오늘 좀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요것을 좀 알아두면 질병과 상해 보장을 어떻게 비중 있게 가져가실 건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병 이 후유장애라고 하면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이제 더 중요할까 우리가 이제 비중을 두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보험료 가지고 하게 돼요. 상해 후유장애가 아무래도 좀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고 저렴한 보험료가 왜 저렴하냐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적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질병으로는 이제 후유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장애들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된 장애 발생 원인에서 원인이 상해가 52.9%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 후유장애가 35.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병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누적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쳐가면서 할 수 있지만 상해는 실제로는 이제 즉시성, 이제 바로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래도 이제 상해가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장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는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질병보다 높게 보장을 가져가는 건 어쩌면 보면 당연한 일인 걸로 여기서도 이제 통계 자료에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유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 중 상대방과 부딪히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이제 무릎에 그러면서 동요관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이 좀 흔들리게 되거든요. 십자인대로 이제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흔들흔들, 그러면서 관절이 이제 밀리거나 옆으로 이제 앞뒤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흔들흔들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 해놓고 완성이 되더라도 요즘은 수술해 놓으면은 동요관절이 많이 생기지 않는 편인데 예전에는 수술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제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는데 동요관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mm 이상의 미리수를 이제 엑스레이로 찍어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발생하게 되면 5%의 장애율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편견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 실제로 걷지를 못하냐 아니면 걸을 때 쩔뚝거리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우리 예전에 알던 유명한 축구 선수 막 박지성 선수가 해외에 나갔다가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막 그 재활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고 나서도 박지성 선수가 뭐 쩔뚝거리던가요? 지금도 이제 다 수술하고 나서도 잘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여기 우리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장애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객님이 걷지 못하고 외적으로 완전히 보여지는 것만이 장애는 아니다. 보여지진 않지만 어떤 신체에 남아있는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이 사례를 보고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또 다른 장애는 뭐냐면 이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또 외상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자, 다음에는 질병 후유장애 중에서 색전성 뭐 이제 혈관에 생긴 색전으로 인해서 뇌경색 뇌혈관을 막아가지고 생겼을 때 편마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마비가 발생을 하면 이제 뒤에서도 잠깐 다루겠지만 팔이 이제 한 팔에 완전히 마비가 왔다 아니면 한 다리에 완전히 마비가 왔다 이러면은 뭐 각각 60% 최고 한도로 마비가 된 부분을 산정할 때 운동 범위를 산정할 때 최대한 합산할 수 있는 게 60%란 말이에요. 그러면 60% 뭐 하지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80% 후유장애 이제 특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80% 이상 후유장애가 되면 뭐 죽는다. 아니면 죽을 똥 말똥 한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80% 이상 100% 이상의 장애가 되면 사망하는 거냐. 결국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중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뇌경색증이 완전 편마비가 왔을 때는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됐지만 여러분들 보기 어때요? 뭐 이렇게 막